안녕하세요. 개최한다입니다. 오늘은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 반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일단 20mm의 반지 직경을 가지고 지금 만들겠습니다. 일단 상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 우대 밑에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을 할 건데 이제 상판에 디자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노에서 그림 선을 땄어요. 딴 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아트캠에 이제 불러와서 이제 그 선을 가지고 일단 기본 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퍼즐 모양으로 일단 아웃라인을 잡을 거고요. 이제 거기에 안에다가 뭐 저번에 만들었던 파트 1에서 만들었던 거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액자 형식의 이제 틀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캠은 이제 만들려면은 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약간 인장 바지이지만 손가락을 거의 덮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한 직사각형을 가운데를 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트캠에서는 이제 그 로터리로 가면 그게 직각이 안 돼요. 이제 상판이. 그래서 상판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로터리로 가서 이제 반지에 이제 손가락에 넣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완성시키죠. 자, 지금 이제 저번 파트 1에서 이제 만들어 놨던 이제 릴리프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꺼내서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이게 괜찮으면 그대로 가고 안 괜찮으면 다른 걸 한번 집어넣어 보고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골을 지금 어느 정도 적당한 높이와 그걸 맞춘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예 릴리프를 아예 그냥 안착시켜서 이제 한 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꽃 모양을 머리 위에다 약간 고스트라이더 같은 느낌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놨던 릴리프를 가지고 지금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자가 이제 기타리스트고 이제 기타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기타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일단 넣어 보면 일단 윗면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징성이랑 여러 가지를 약간 좀 더 함축시키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갈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석을 박을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꽉 차는 걸 만들면 이게 로터리 방식으로 넘어갔을 때 상판이 이렇게 동그란 거를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상판이 약간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되죠, 약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적당한 선을 이제 지켜가면서 이제 상판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옆면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옆면을 타고 가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껴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덜 울도록 로터리로 넘어갔을 때 덜 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문 제작이 항상 이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그 사람의 취향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도 다 맞춰줘야 되고 뭐 100% 맞춰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줘야 고객이 딱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돈도 흔쾌히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스트레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크고 굵은 남성의 반지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금속이 좀 덜 들어가는 방법을 어떻게든 채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반지도 안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은도 좀 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두껍고 그러면 또 생활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그렇게 불편하면 잘 안 끼게 돼요. 아무리 좋아도 불편하면 안 끼게 돼요. 근데 그것도 다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판에서 이제 옆면으로 떨어지는 이 반지 손가락 옆면을 타고 가는 그 원형이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재료비도 좀 아끼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주문을 맡기러 가면 이 무게에 따라 이제 가격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제 은값도 더 들게 되고 이제 그 주물비도 더 올라가게 되고 커지니까. 그래서 이 두꺼운 반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신중하게 좀 어느 정도 디자인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무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수 더럽게 없으면 아예 안 뽑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3D 프린터로는 나오는데 이 주물 과정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물에 관한 것도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아트캠 강좌를 하는 게 아니라서 강좌식으로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골이 조금 해골답지 않아서 좀 가운데로 팔기 위해서 팠고요. 저는 지금 여기다가 루비를 박을 생각이에요. 3mm짜리 루비. 여기랑 저 옆에 이제 튀어나온 저 원 안에 그 한 두 개 정도 박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3mm면은 생각보다 큰 거라서 눈에 잘 띄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난발을 세워야 되니까 그 난발에 대한 위치도 잡고 이제 세 개의 난발로 이렇게 물려서 하는 난발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보석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난발을 아주 얇게 하면 되는데 얇게 하면은 이 생활하다가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어디 걸려가지고 부러지거나 뭐 휘거나 그러면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하면서 이제 보석을 최대한 안 가리는 그런 적당한 선을 그 굵기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것도 시행착오에 따라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이제 보석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정해놓고 이제 난발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손으로 직접 공정을 해야 될 부분에 조금 일이 손이 좀 덜 가죠. 이런 자리를 안 잡아놓고 해도 그냥 핸드피스로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작업 시간도 줄고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에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해서 여기서 끝내는 게 좀 작업 시간을 확 줄이고 이제 제품이 나오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판이 전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STL 파일로 넘겨서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게 어셈블리 그쪽에 이제 해놓고 이제 로터리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서 저 어셈블리에 있는 거를 다시 노터리의 릴리프로 다시 옮겨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머지 밑에 우대까지 이제 지금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그냥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가락지처럼 해서 거기에 막 보석 받고 뭐 그다음에 뭐 거기에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 한 큰 거 하나 해놓는 뭐 난집 해놓고 그거는 정말 쉬운데 이것처럼 윗면이 약간 직각에 옆면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로터리로 넘어와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이런 방식이 조금 그나마 좀 편하면서 시간도 좀 덜 단축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총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디자인을 할 때는 혼자 디자인을 하니까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막 하면서 혼자 이렇게 뭐 조동이 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후시 녹음을 대부분 저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편집 시간이 한 7시간, 한 7시간, 6시간짜리를 지금 줄여도 이게 10분을 무조건 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대충 딱딱딱딱딱 보여주는 것도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편집을 한 게 한 12분 조금 13분 그 안에 지금 끊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그래도 제가 최대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한쪽에 이제 우대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반대편이 약간 모양이 달라서 지금 이 투레일 방식을 지금 면을 더 선택해서 이제 가다가 다시 좁아지게 이쪽 우대를 완성을 했습니다. 옆면을 보니까 좀 밋밋하니까 옆면에 뭔가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주문하신 분이 이제 마블 이제 시리즈도 어느 정도 좋아하시고 또 제가 또 마블 시리즈 중에 베놈을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베놈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베놈을 한번 넣어보고 뭐 아니면 빼면 되는 거고 이제 3D라는 게 일단 넣어보고 안 이쁘면 그냥 빼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한번 넣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빼면 됩니다. 한쪽에는 베놈, 한쪽에는 옛날에 이제 독수리 이제 그 조각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 파일도 그 릴리프를 한번 넣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넣어보고 괜찮으면 밋밋한 것보단 나니까. 나쁘진 않은데 저거 두 개를 다 통일을 할까 하다가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것도 따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완성을 됐고 이제 얘를 다시 한번 더 어셈블리로 넘겨서 이제는 이제 속파기를 할 겁니다. 속파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재료가 덜 드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반지를 이런 두꺼운 반지 같은 경우는 꼈을 때 그 속파기를 안 하면 땀띠가 나가지고 반지가 굉장히 빡빡해지면서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안쪽에 공간을 줘야 땀도 덜 나고 그다음에 빡빡한 느낌도 없고 그다음에 뭐 끼거나 뺄 때 좀 더 아주 편리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가 이제 생긴 거와 답지 않게 어느 정도 또 무게도 줄일 수 있어서 이 손가락에 무리를 좀 덜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용하는 소비자, 이 고객한테도 좋은 점이고 이 만드는 사람한테도 이 재료비나 그런 거를 줄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반지들은 안에 웬만하면 다 속파기를 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끼는 반지 중에 속파기 안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여름이나 이제 땀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손가락 되게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이오 같이 이런 구이오, 이 은 같은 경우는 구이오를 표시를 하는데 이 표시를 여기다 미리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막혀서 주물 과정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차라리 레이저 그냥 각인을 하는 게 뭐 1,000원, 2,000원 하니까 저거 정도는 그냥 1,000원 받을 거예요. 아마 구이오 같은 경우는 1,000원 받을 건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나오는 거 감안하고 지금 새겨 넣고 이제 루비를 한번 박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루비를 한번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제 이걸 뽑아서 실물을 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